먼저 교재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종업원 등이 회사 또는 계열사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비과세 대상 요건인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구매했고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공통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 금액을 적용했다면요.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화면 잠시 봐주시면요. 급여자료 입력 메뉴 상단 수당공제 등록에 비과세 감면 설정 탭에서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 비과세 코드를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수당 등록 탭에서 종업원 할인액으로 비과세 코드를 반영해서 비과세 수당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양육 부담의 완화의 취지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째인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제액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자녀가 2명인 경우 55만 원을 3명이라면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없으시겠지만 4명인 경우에는 95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서 총 135만 원의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 세액 공제에 대해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조합 교부금으로 매월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의 2에서 10%를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자에 대한 교부금은 폐지가 되고요. 근로자의 교부금은 소득세액의 1에서 1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세액공제율도 5%에서 3%로 인하가 되었고요. 적용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적용 기한이 종료가 돼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재 1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지원의 취지로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항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에서 납입하는 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 차액도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과 신설된 항목을 합산해서 납입 한도는 생애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해당 개정사항은 양도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도 연금계좌 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부분이라 별도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재 12페이지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전 연도 결산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25년 2월 28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이전 연도 결산 결과 공표 이전에 퇴직을 했더라도 전전 연도에 결산 결과가 공표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이 명확해지고 증빙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었는데요. 중증 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으로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인 증명서만 증빙으로 인정이 됐었는데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증 서류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의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는 공제 요건으로요. 대출 기간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액 차입일로 보도록 추가가 되었고요. 대출 기간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에서는요,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기간 간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외로 추가가 되어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교재 14페이지입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해서 거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상환 금액을 상환 월수에 비례해서 매년 상환하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교재 16페이지입니다.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해외 인재에 대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 세액 공제 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율이 10%로 인하가 되고 적용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교재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소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가 되었고요. 폐업, 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외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교재 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가 되고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화면 봐주시면요. 프로그램에서 기부금 입력 시에 44번 고향 특별과 43번 고향 일반 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중에 일반 유형과 특별재난지역 유형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에서도요. 고향사랑 기부금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에 대해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구간표를 보시면요.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되었고요. 기존 4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구간을 나누어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500만 원 한도로 6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구간은 400만 원을 한도로 구간 조정과 한도가 상향되었고 1억 원 초과 금액은 200만 원 공제 한도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주택 마련 지원의 취지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는 건데요. 화면에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요. 기존에는 세대란에 여부로만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로 선택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의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하실 때에도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이유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특례 적용 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 시 혼인 세액공제에 대한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 상당액이 신설되었는데요. 혼인 무효 확인 소확정 후 3개월 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거기에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곱해서 이자 상당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될까요? 해당 규정은 혼인 무효 시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무효 소송 소확정 후에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가 되고요. 3개월 이후에 신고를 하면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교재 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의 취지로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사용한 경우에 30%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요, 운동강습비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를 하고요, 오로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으로 되어 있었던 항목이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 사용분의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